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방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죠. 일부 승객들은 지방공항 이용을 꺼리면서 여수공항의 이용객 수도 크게 감소했는데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침체는 길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제주로 가려는 승객들이 대합실에 줄을 섰습니다. 설 연휴에 맞춰 계획한 휴가를 앞두고도 승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높은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짧은 활주로 등 제주항공 참사로 문제가 됐던 시설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무안보다 여수공항이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새로 해야 하나 했는데 이제 수수료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수수료가 많아가지고 그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무안공항의 폐쇄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방공항들은 반사 이익 대신 기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2,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사람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확 늘어나는 그러진 않아요. 지방공항이 침체될까 지역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여행사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250여 건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지방공항 연계 상품인데다 승객들이 저가 항공까지 기피하면서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고요. 추억을 쌓고 가족들과 동료들과 가는 것도 있지만 안전이 답보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폐쇄가 4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공항에 대한 열악한 안전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서 맡았습니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폭력 사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력 난동이라며 일벌 100개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무법천지가 재현되지 않도록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내란 행위를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까지 뒤흔든 서부지법 난동으로 국격과 대외 신인도에 큰 충격을 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전국마저 불안하자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인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에 집중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구속된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전국마저 안정될 기미가 없어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좀 답답하죠.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니까 사실 답답한 상황이 있고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때려 붓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원이 그 난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치권은 앞다투어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법조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싸우자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대통령과 여당에는 책임론이 불거졌고 여전히 대통령 구속에 유감을 표하는 국민의힘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내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더 이상 민주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당이 아니다. 저희들은 정당 해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환영하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주요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전남도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전략사업 선정과 AI 2단계 예타 면제가 시급하니 국가의 협조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 상황 속에 불안한 정국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가 받게 될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SNS로 확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어제 언론인 등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된 것은 진실이라는 특정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사실이 아님을 공식 반박했음에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 관계자로부터 공유받아 참고하라고 보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출연기관 정기감사에서 전남체육회의 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최소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출자 출연기간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입니다. 전남체육회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18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적정한 회원 종목 단체 관리가 꼽혔습니다. 해마다 전남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에 행정 보조비를 지급해왔는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당시 회원 종목 단체는 모두 71개, 1개 단체를 제외한 70개 종목 단체에 지급된 보조비는 3억 6,720만 원이었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 등 등급에 따라 행정보조비 금액이 달라지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등급 점검 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낭비 문제는 전남체육회의 안일한 회원단체 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원 종목 단체의 가입과 강등, 제명을 다루는 대의원 총회는 매년 개최됐지만 지난 9년 동안 강등과 제명 없이 7건의 가입만 이뤄졌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단체들은 정회원 35개, 준회원 16개, 인정단체 11곳으로 조정돼야 하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제명 대상. 한 해 동안 실제로는 2억 7,240만 원이 지급됐어야 했지만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전남체육회는 해당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며 올해부터는 등급심의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철저하게 등급을 해서 잘한 데는 승격을 시키고 못한 데는 또 강등을 시키는. 하지만 이 밖에도 업무 추진비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증빙 자료 없이 처리된 예산 등 낭비된 예산도 4,200여만 원. 또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합격 기준 미달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와 전남체전에서 다수의 부정선수가 출전한 점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 형질 변경에 예상치 못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 데다 일부 개인 소유 토지도 매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내 착공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막권 도심과 인접하고 광양만이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춘 구봉산. 이 일대 230만 제곱미터 면적에 3,700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입니다. 국내 대형 전문 관광 레저 사업법인인 LF 네트워크스가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23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건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형질 변경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승인 절차까지 마친 만큼 올해 3분기 안에 산림청과 함께 개발 행위를 위한 최종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공익용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이 가능한 우리
임업용 보존 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저희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있습니다. 사유지의 매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광양항 개발 기대 심리 속에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사유지 4만 2천여 제곱미터를 포함해 28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을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의 12%가량입니다. 광양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세부 협의 절차를 거쳐 얽힌 매듭을 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87.4% 정도의 토지 매입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 토지는 꾸준하게 LF 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매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도시 광양시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양 구봉산 관광개발사업. 돌출된 현안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연내 착공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 소비자는 물론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전통시장은 한산합니다. 가판대를 가득 채운 과일들, 하지만 좀처럼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고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너무 비싸. 자꾸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막 하나 더 주라 뭐 어쩌라.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0만 3,349원입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판매가를 반영했는데도 지난해보다 3.9%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무와 배추, 배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 한 개당 가격은 3,000원대로 지난해 설 성수기와 비교해 98% 올랐습니다. 배추는 56.1%, 배도 20% 이상 비싸졌습니다. 밤을 비롯한 임산물과 시금치, 애호박 등 일부 품목은 내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비싼 줄 알고 살아야지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또 애들이 딱 먹는 것만 사니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상인도 시민도 모두 힘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체 20%가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19.4%를 차지했으며 80.6%가 정기 상여금 또는 일정액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유는 연봉제 시행 50%, 별도 선물 지급 33.3%, 자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이 16.7%였습니다.